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1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즉 관계인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끔 할 수 있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 그럼 본부장이나 서장은 2항에 따라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을 해야 되지 그걸 바로 버려라, 바로 뭐 팔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보관의 원칙입니다. 원칙. 그럼 본부장이나 서장은 다시 또 위 3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4일 동안 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된다. 공고를 띄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날부터 14일간은 최소 공고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고기간 자체가 의무적으로. 그리고 사망에 따라 본부장이나 서장이 보관하는 위험한 물건의 보관기간이라든가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시행령이죠. 그래서 시행령 제3조 보관기간 및 경과 후 처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1번에 법 12조 5항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자 요거 중요합니다. 보관기간은이라고 해요. 그럼 이 용어하고요, 이 보관기간이라는 용어하고 앞에 봤던 그날부터 14일이라고 하는 건 공고기간입니다. 요거는 공고기간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럼 보관기간하고 공고기간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보관기간이란 법이 12조 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기간 나오죠. 이게 공고기간이었다고요. 그 공고기간에 무슨 날? 종료되는 날, 다음 날부터 7일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뭐 몇 월 며칠부터 이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은 요거는 보기상이 뭐가 돼? 그날부터 14일이죠. 요게 보관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가 아니잖아요. 그날부터. 근데 보관기간이라고 하는 건 요 날짜를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1일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시험에서는 요게 공고기간이 뭐 되는 날? 종료되는 날, 다음 날부터 며칠? 7일. 요렇게 문장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문 들어서 며칠부터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서 요 문장으로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의무 보관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보관하라고 했어요. 시켰어요. 그럼 보관하는 그날부터 14일은 무조건 공고를 띄워놔야 돼요. 근데 공고가 14일 딱 제되고 나서 15일째 될 때 끝내죠. 이제 빼잖아요. 인터넷에서. 게시판에 공고가 지나가거나 혹은 뒤로 밀릴 수 있잖아요. 다른 공고 때문에 뒤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공고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뒤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 누가 볼 수 있어요. 끝나는 날. 14일째 되는 날. 근데 그때 내가 어딘가에 여행을 가 있었다든지 딴 데서 이제 본 거죠. 도서 지역에서, 산간 지역에서 봤다. 그럼 오는데 2, 3일이 걸릴 수 있거든. 찾아오는데. 그러니까는 끝나는 날로부터 다음 날부터 일단 며칠간은 더 7일간은 공고가 끝나더라도 보관을 더 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이때 이제 이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왔다. 그럼 그때에는 뭐 할 수 있다? 매각입니다. 매각. 바로 파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 매각이 원칙이에요. 매각.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 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데 사는 수 없는 경우 뭐 할 수 있다?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본부장 서장은 요게 매각이 한 경우에는 요것도 중요하죠. 지체 없이. 요것도 뭐 3일 이내, 5일 이내 보기로 내면 틀린 겁니다.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세입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